교육시설인 순천 에코 에듀 체험센터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들어설 자벌드와 기능이 비슷해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지된 리조인이라는 휴대전화 판매 방식 때문인데 어찌 된 일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순천 역세권과 여수 한려지구가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침체됐던 원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인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광주시장 공천을 부탁한 게 검찰의 구형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마다 낙후된 원도심을 어떻게 재생하느냐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순천은 더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순천 역세권과 여수 한려지구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관광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순천역.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역 앞은 수십 년간 원도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20만 제곱미터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구피 1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순천역 일대가 생태 비즈니스 역세권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국가정원 플랫폼에 여행자의 특색에 맞는 3대 테마거리도 조성됩니다. 여행자분들이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요. 여수 엑스포장 주변 한려지구. 여수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오래된 주택과 빈집이 많은 이곳도 도시재생 대상입니다.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134억 원이 투입됩니다. 빈집을 개선해 청년주택을 만들고 청년몰과 마을 박물관, 도서관도 건립합니다. 주민주도용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성 청소년과 함께하는 100년 재생 사업을 함으로해서 우리 낙후된 한려동이 더욱더 활력을 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남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곳은 16곳.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원도심을 얼마나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대규모 국비 사업들이 정부 투자심사에서 무더기로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여수 선소 테마정원과 순천 용계산 생태문화체험단지,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단지에 대해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 판정을 내렸습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 과잉 투자를 막고 재검토 대상이 되면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업 계획의 전반적인 재수립이 불가피해집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3명에 대한 재심 공판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내란과 국권문란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여순 사건 희생자 장 씨 등 3명의 유족이 낸 청구에 따른 재심 공판을 오는 29일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장 씨 등에 대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내용과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재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순천만 국가정원 잘 아시죠? 네. 그 바로 옆에 에코에듀 체험센터라고 아이들한테 그 직업 체험을 시켜주는 교육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데요. 500억 원이나 들어간 시설인데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몇 년 후면 그 시설 바로 옆에 비슷한 성격의 더 큰 규모로 자벌드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운영 주체가 다른 비슷한 두 시설이 과연 조화롭게 상생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대안들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설계 용역에 들어가 4년 만에 준공을 눈앞에 둔 순천 에코에듀 체험센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도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순천만과 연계한 생태 교육시설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인근 부지에 순천만 자벌드가 들어서자 센터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문 직업체험시설인 자벌드와 기능이 겹치다 보니 센터 활용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게다가 막상 시설을 짓고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체험 교육시설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려봤고요. 두 번째는 에코에듀 체험학습을 하는데 에코산업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코에듀 체험센터를 가진 교육청과 자벌드를 운영하는 순천시는 두 시설을 맞바꿔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오는 2020년 균형발전 박람회를 순천시가 유치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컨벤션 센터가 필요했는데 에코에듀 체험센터의 대형 다목적 홀과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코에듀 체험센터는 순천시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자벌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진로 체험에 관계되어 있는 장학사라든가 여러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건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순천시는 센터를 활용해 동북권 마이스 산업의 구심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지만 지역 중소도시가 가진 한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차피 순천이 메가마이스 도시라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특화된 마이스 산업의 현대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것. 48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순천 에코에듀 체험센터. 지역 발전의 동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통장에서 정확하게 빠져나가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명의에 모르는 번호가 등록돼서 10년 동안 수십만 원의 돈이 빠져나간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살 유모 씨는 몇 달 전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가 류 씨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그 번호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한 달에 4,000원씩 지난 10년 동안 류 씨의 통장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 합치면 5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개인 가입 정보를 열람을 하려고 갔더니 제가 모르는 가입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요금이 나가고 있었던 걸 확인을 했어요. 대리점과 통신사의 수소문한 끝에 류 씨는 자신의 피해가 휴대전화 판매 방식 중 하나인 리조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리조인은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위장해 받은 성과금으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휴대전화 구매자의 명의로 새로운 번호를 가입시키고 기존 번호는 번호를 변경한 뒤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대리점이나 고객이 이를 해지합니다. 하지만 류 씨의 경우 해지됐어야 할 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통신사 측은 류 씨가 거래했던 판매점이 사라져 상황 파악도 힘들고 책임도 물기 어렵다며 계좌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류 씨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다른 대리점보다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있는 것도 몰랐고 리조인이라는 뭐 단어를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아예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확인을 했겠죠?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유행이어서 간혹 저희 매장에 와요. 정지되어 있는지 모르고 와요. 현재 리조인 판매 방식은 통신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조인이 한때 유행한 가입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류 씨와 같은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촉구 서명 운동을 벌여 시민 8,900여 명의 지지 의사가 담긴 서명지를 여수시에 제출했습니다.
시민협은 보편적 복지를 넘어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시책이라며 즉각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가 일자리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전담할 재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진흥원 등 도출자 출연기관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시행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남도 일자리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행안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연말까지 마치고 일자리의 발굴과 기획, 실행, 평가를 총괄하는 2과 6팀 20명 규모의 재단을 내년 중 출범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행동이라면서도 시민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원 문을 열고 나옵니다. 판결만 남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인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달했고 돈이 오간 시점도 광주시장 선거를 6달 앞두고 공천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라며 공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이용섭 후보를 의미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컷오프를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며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검찰 주장대로 공천이 목적이었다면 권양숙 여사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겠냐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윤 시장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윤 전 시장은 광주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을 끝내면서 김 씨는 자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며 윤 전 시장에게 사과했고 윤 전 시장도 김 씨가 가정으로 돌아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공천 대가를 부인해온 윤장현 전 시장. 1심 판결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국무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최근 서울대학교가 백운산 일대 산림 935헥타를 국립공원 지정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반대하며 특히 광양 한제 지역의 산림 443헥타는 반드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해당 구간이 국립공원에 편입돼도 서울대가 학술 연구 목적으로 채집, 수거 등을 요청할 때는 환경부와 조율하는 방안으로 협의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고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교복비와 입학 축하금을 지원했습니다. 고흥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330여 명에게 교복비와 입학 축하금 1억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고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본강동에 신축 중인 치매 안심센터가 상반기 내 준공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중인 치매 안심센터가 오는 6월 중 완공 예정이며 현재 임시 운영 중인 공화동 사옥에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등 환자 관리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임시 센터 운영에 이어 지난해 말 신축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사업체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기업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혁신허브 발대식을 열고 대기업의 우수혁신 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에는 지금까지 140여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 범죄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음식과 술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신고한 3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모두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관련 후보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식사 등을 제공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는 모두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낙후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봉강면과 다암면에서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복지센터와 보행로 등 시설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접근성을 높인 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자원을 개발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연말까지 무질서한 어업권 정비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해조류, 폐류, 어류 등 도내 6,900여 건 18만 5천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어업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말까지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이번 어업권 정비는 16개 시군과 함께 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17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촬영한 항공 영상 결과를 근거로 불법 양식시설을 중점 점검에 초점이 맞춰지며 어장관리 규약 위반 행위와 어장 임대 여부를 조사합니다.